534 집합x는 1, 2, 3, 4에 대하여 두 함수 f라는 함수는 자 앞에 있는 게 정의역입니다.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고요. 자 1, 2, 3, 4죠. x가. 자 g라는 함수는 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g라는 함수도 정의역이 x, 공역이 x. 이때 함수 y는 fx는 자 f4는 2라고 나와 있고요. 이 만족시키고 함수 gx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새로운 함수 hx가 정역이 x, 공역이 x인데 자 이 hx는 자 f가 클 때는 f로 가고요. g가 클 때는 g로 가는 겁니다. 같을 때는 두 개 중에 뭐 아무거나 그 같은 값으로 가면 되고요. 라 정리하자. 이때 y는 h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할 때 f2와 h3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자 요렇게 옆에다가 f1, 2, 3, 4 자 1, 2, 3, 4 자 g는 나와 있죠. 1, 2, 3, 4 1, 2, 3, 4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 h 자 정역이 1, 2, 3, 4고요. 공역도 1, 2, 3, 4입니다. 근데 이 h가 뭐가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g를 정확하게 구해야 되죠. g1이 어떻습니까? 나와 있죠. g1은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g2는 1이죠. g2는 1. 그 다음에 g3이 3입니다. g4도 3이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h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뭐 찾으면 되죠. 자 이런 문제는 뭐 함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걸 보고 우리 어떤 사고력을 측정하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자 살펴보면 자 일단은 f에 나와 있는 조건이 f4는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가 2로 갑니다. 그러면 h4를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둘 중에 큰 거 f가 크면 f 따라 g가 크면 g를 따라가는데 f4는 2고 g4는 3이니까 G4가 더 크죠. 그러니까 H4는 3으로 돼야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가 요 3이 이제 H3을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G가 더 크다면 H3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G3이 F3보다 크다면 이 G3보다 F3 쪽이 크다면 뭐 F 따라가겠지만 만약에 G가 더 크다면 즉 F3이 1이나 2나 뭐 이런 걸로 1이나 2나 3으로 간다면 이 G 쪽이 더 크니까 H3도 3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H3이 3 아닌 값으로 가려면 이 F3은 이 G3보다 더 큰 값이 돼야 되죠. 더 큰 값이 4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F3이 4가 돼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H3도 4로 갈 거고요. 자,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남은 거 1, 2만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1은 1로는 갈 수는 없죠. 이미 벌써 G1이 2이기 때문에 그죠? G1이 2이기 때문에 F1이 자, 둘 중에 큰 거니까 H1은 1로는 못 가거든요. 못 가고 그러면 H1은 분명히 2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2로 갈 수밖에 없고요. 맞죠? H1이 1이 될 수는 없죠. 이미 G1이 2니까 F1이 2보다 큰 놈이 나온다면 3으로 가야 되는데 이 3은 또 안 될 거고요. 그죠? 3은 안 되고 1, 2 중으로만 가야 되니까 F1이 2로 가야 되겠죠? 2로 가도 되고 1로 가도 되고 뭐 그건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둘 중에 큰 거니까. 그래서 F1은 1도 가능하고요. F1은 2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두 놈 중에 큰 거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럼 남은 것은 그대로 H2는 어디로 가? 1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F2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F2는 H2가 1로 갔기 때문에 G2도 1이죠. 그러니까 F2는 1보다 큰 놈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F2도 1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F1은 1도 되고 2도 되고 뭐 둘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F1은 알 수 없고요. F1은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다 됐네요. 그러면 F2는 얼마입니까? F2는 1이죠. 요건 1이고요. H3은요. H3은 4죠. 그렇게 해서 1 더하기 4를 하니까 정답은 5가 되겠네요.
535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3분의 1 fx 더하기 3분의 2 gx 한 거를 새로운 함수 hx라고 했네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y는 fx와 y는 gx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나면 y는 hx의 그래프도 그 교점을 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한번 볼게요. 교점을 뭐 예를 들어서 모르니까 알파 콤마 베타를 해볼게요. 그럼 알파 콤마 베타가 f도 지나고 g도 지나죠. f와 g의 교점이 이거니까요. 그러니까 f 베타가 뭐가 나옵니까? f 베타가 아니죠. 잘못, f 알파가 베타가 나오고요. 그래서 베타는 요거를 여기 f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g에 대입해도 성립하죠. 교점이니까. 그럼 베타는 f 알파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뭡니까? g 알파도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y는 hx가 이 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대입해서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죠. 그러니까 베타가 h 알파인가를 묻는 거죠. 그러면 자, h 알파를 구해 볼까요? h 알파는 뭡니까? 3분의 1 f 알파 더하기 3분의 2 g 알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요거 계산해 볼까요? f 알파가 얼마입니까? 베타죠. 3분의 1 베타 더하기 g 알파도 뭡니까? 베타죠. 3분의 2 베타. 그러니까 베타 나오죠. 그러니까 h 알파가 베타, h 알파가 베타 성립됐죠. 그래서 오케이,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이런 거거든요. 이건 참고입니다. 참고로 여기다 적어 볼까요? 자, 참고로 자, 요 식을 분석을 해보면 hx는 자 요렇게 나와 있죠. 3분의 fx 더하기 2g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hx는 바로 뭔가 하면은 fx,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여기가 내분점이죠. 이게 개수합이 1 더하기 2에서 3 될 때 이게 바로 내분점입니다. 그러니까 hx는 바로 fx와 gx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쪽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자, 이쪽에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요게 fx고, 예를 들어서 이게 fx고요. 자,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gx라 해볼게요. gx면 자, 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이렇게 있을 때 요게 바로 y 좌표를 뭐 어떻습니까? y 좌표 fx, 여기가 fx죠. x일 때, 자, 여기가 뭡니까? x 넣었을 때 나오는 값 gx죠. y 좌표가. 그래서 이 f와 g를 몇 대 몇으로, 자, 우리 내분점 공식 아시죠? 이 반대로 곱하는 거죠. 2gx 1fx, 그죠? 그러니까 3분의 fx 더하기 2gx 한 거니까 fx와 gx 요 y점의 좌표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요 점이죠. 요 점 2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찍어 볼까요? 요거. 자, 만약에 x가 여기면요. x가 여기 있다면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런 점. 자, x가 여기 있으면 자, f와 g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밑에서부터 2대 1. 자, 이게 f니까요. 2대 1. 뭐 이런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바로 자, 여기 같으면 뭡니까? 2대 1 요런 점이죠. 자, 이쪽이면 뭡니까? 2대 1이니까 약간 f 쪽에서 조금 더 멀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가 요런 식의 그래프. 자, 교점이면 당연히 지나야 되죠. 자, 동일하니까 요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점이 바로 y는 뭐가 되는 겁니까? hx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요 식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이 개수, 이 분모가 요 3이고 요 1 더하기 2 해서 요 1 더하기 2가 3 나오죠. 그러면 요게 내분점 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나중에 우리 벡터 할 때나 아니면 뭐 어떤 식을 우리가 기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fx와 gx가 모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때는 아직까지 생소한데 우리 2학년
미분, 적분 단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칭성요. 그래서 y축 대칭인 걸 우리가 우함수라 그럽니다. 우함수. 그때 우자가 한자로 짝수 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함수 중에 y축 대칭되는 함수가 짝수 함수.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짝함수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말로 써서. 그래서 이게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우함수는 y축 대칭 함수는 요 식이 f-x는 fx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fx가 우함수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y축이면 x 넣은 거나 마이너스 x 넣은 거나 동일하게 그죠? 이 양쪽 점이 이렇게 같이 찍혀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y축 대칭이면 x 넣은 거나 이미 x에 대해서 어떤 x를 넣더라도 x 넣었을 때 여기 fx면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이 함수 값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우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이걸 우함수라 그러고요. y축 대칭 요 식을 성립하는 거 여기 우함수고요. 이거의 반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기함수, 점대칭되는 0,0에 대해서 점대칭되는 함수를 기함수라 그러거든요. 이 기자가 홀수 기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홀수차 함수,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같은 거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원점 대칭되는 거. 그러면 x 넣은 것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x 넣은 게 서로 부호가 반대돼야 되죠. 그러니까 f-x가 마이너스 fx 될 때 마이너스 fx가 될 때 이걸 기함수라 그러고 요 식이 나오는 걸 딱 보자마자 이게 원점 대칭이다. 요거는 y축 대칭이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함수 기함수라는 이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식을 보고서 이 식을 보고 멀뚱멀뚱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식을 딱 보자마자 함수 fx는 y축 대칭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만약에 함수 fx가 f-x는 마이너스 fx 이런 식이 성립한다면 이 함수 fx는 원점 대칭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fx와 gx 모두 이 그래프 모두 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니까 f-x도 뭐가 되는 겁니까? fx가 되고요. g-x도 gx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공부가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은 우함수, 기함수 단원의 개념서를 반드시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그때 hx의 그래프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그러니까 지금 묻는 문제는 니은에서 h-x도 hx가 되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되면은 y축 대칭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여기 다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이게 f-x나 fx나 동일하고 g-x도 gx랑 동일하니까 마이너스 넣어봤자 식이 변하지가 않죠. 그죠? 굳이 식 안 적어도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h-x도 뭐와 hx와 동일하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니은도 성립하는 얘기고요. 기억 니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fx와 gx가 모두 1:1 대응이면 y는 hx도 1:1 대응이냐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은 요거는 뭐 안 되겠죠. 아까 우리 이런 기하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만약에 뭐 얘가 2:1 내분하는 건데 이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이거 상수함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발레라 하죠. 이런 예를 안 되는 예를요. 자, 발레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요런 거는 그냥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자, 발레는, fx가, 자, 이게 0 되게끔 만들어 버립시다. fx는 어떻게? 뭐, ex로 잡고요. gx는 뭐로 잡으면? 마이너스 x로 gx는 마이너스 x로. 요렇게 잡게 되면, 3분의 1 fx. 그죠? 3분의 2x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x 그러니까 이 hx가 이렇게 되면 hx가 0이 되죠. 상수함수죠. 그러니까 1:1 대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발레가 존재하니까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53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 fn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f1은 1, f2n은 fn,fen 더하기 1은 fn 더하기 1 이렇게 나왔고 n의 범위가 1 이상 128 이하 이때 fn은 알파에서 최대값 m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1 넣어서 이제 2 찾고요. 그 다음에 1, 2 알았으니까 그 다음 3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앞항을 알면 그 다음 항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런 식을 점하식이라 그래요. 점하식. 점차 하나씩 변한다 해가지고 앞에 걸 알면 그 다음 거 알고 그 다음 거 알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다 대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다 대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F1은 1 나왔고요. 자 이쪽에 적을까요?
F1은 1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n에 이제 1 넣으면, n에 1을 넣으면 F2는 F1과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F1과 같아야 되니까 1이죠. 바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n에 1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F3은 n에 1 넣으니까 F1 더하기 1. 그러니까 이거보다 1 크죠. 그러니까 2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n에 2 넣으면 그 다음 걸 또 알 수가 있죠. 2 넣으면 F4는요. 자기보다 절반이죠. 4의 절반이니까 2와 같을 겁니다. F2와 1 되고요. F5는 어떻습니까? F5는 자기 거에 그러니까 요거보다 어떻습니까? n에 2 넣으면 여기 나오죠. 그런데 요 앞항보다 어떻습니까? 요거 fn 동일한데 그죠? 요거보다 1 크니까 요거보다 1 크면 되죠. 4보다 1 크면 되니까 2가 나오겠습니다. 자, n에 3 넣으니까 F6은 누구랑 같나요? F3과 같죠. 2가 되고요. F7은 요거보다 1 크니까 3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n에 4 넣으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규칙이 발견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이런 문제는요. 그냥 하면 됩니다. 자, F8은요. F4와 같으니까 1이고요. F9는 요거보다 1 크죠. 2가 되고요. 자, n에 5 넣으면요. F10은 누구랑 같습니까? 2랑 같죠. F5랑 같죠. 그러니까 2가 되고 F11은 요거보다 1 크죠. 3이 됩니다. 그러니까 홀수일 때 요거 하나 차이 나는 홀수일 때 요게 1 크죠. 자, 됐고요. 자,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에 6 넣을까요? n에 6 넣으면 F12는 F6과 같아야 되죠. F6이니까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F13은 3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n에 7 넣으면 F14는 3과 같고요. F15는 얘보다 1 크니까 4와 같고요. 그 다음에 n에 8 넣으면 F16은 F8과 같으니까 1과 같고 어떻습니까? 17은 요거보다 1 크니까 2가 되고요. n에 9 넣을까요? 그러면 한 10개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F18은 9와 같으니까 F9와 같죠? F9와 같으니까 2가 되고요. 맞죠? F19는 3이 되고요. 자, n에 10 넣으니까 F20은 F10과 같으니까 2가 되고요. F21은 1 크니까 3이 나오고요. 자, 이 정도 하고 규칙을 발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거이 뭡니까? 1부터 128까지 사이 중에서 n은 알파일 때 최대값, 그러니까 언제 최대값 m을 갖는지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요 F2에는 Fn과 같죠. 그러니까 F2랑 F4, 2에 이제 2배씩 계속 가는 거죠. 2나 4나 8이나 어떻습니까? 8의 2배, 2의 거듭제곱, 16이나 다 1이죠. 이렇게 나가면 맞죠? F32도 16과 같으니까 1 나오고요.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과 관련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중에서 최대가 되는 그 A 값과 최대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살펴보면 자, 여기서 2의 거듭제곱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요거 자, 8 그 다음에 1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2의 제곱까지 중에는 누가 최대인가요? 바로 앞에 놈이 최대죠. 자, 8까지 중에서는 누가 최대인가요? 3이 최대죠. 맞죠? 갈수록 그리고 조금씩 커지죠. 조금씩 커집니다. F16까지는 누가 최대입니까? 4가 최대예요. F15 맞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대가 되는 놈이 언제 2의 거듭제곱보다 1 작은 수에서 최대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128이 2의 거듭제곱이죠. 그러면 최대가 되는 수는 바로 이 A가 얼마입니까? A는 127이고요. 맞죠? 규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불안한 사람은 조금 더 가서 32개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규칙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F 얼마를 구하면 됩니까? 127을 구하면 되죠. 그럼 F 127은 이제 여기서 n이 얼마인 거죠? 63인가요? 63 2배 하면 126 맞죠? 그러니까 F 63 더하기 1 이렇게 됐죠. 그리고 또
F63은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야 되죠. F63은 자, F31 맞죠? F31 더하기 1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F 또 31은요. F15 더하기 1이죠. 여기 15 넣으면 31 되오죠. 그러니까 F15 더하기 1. 이제 다 됐죠. F15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여기 4였죠. 4였으니까 여기 5가 되고요. 그럼 5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얼마 됩니까? 6이 되고요. 자, 6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얼마 됩니까? 7. 그러니까 M은 얼마입니까?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27 더하기 7이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134가 정답이 되겠네요. 537.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변 위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다. 이때 점피가 B에서 출발하여, 여기 B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B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속력으로 CD를 지나 점 A를 향해 간다. 이 C와 D를 건너서 자 이거를 지나가서 자 D 거쳐서 A까지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이때 점피가 움직인 거리를 X, 뭐가 X입니까? 점피가 움직인 거리가 X라고 했습니다. 이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삼각형 ABP의 넓이를 SX라자.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자, 요 SX를 자 생각을 해보면 P가 여기 있을 때는 이런 모양이고요. P가 만약에 이런 데 오면요. ABP니까 모양이 좀 달라지죠? 이거죠?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ABP는 자, 다시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X에 따라 점 P의 위치에 따라 이 ABP 모양이 자꾸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여기 요 거리가 X라 그랬죠. 그래서 이 X가 0부터 어디까지? 1 사이에 있을 때까지는 그죠? 0부터 1 사이까지 있을 때는 요때는 어떻습니까? 요게 바로 SX죠. 여기 요 높이가 1이고요. 그러면 SX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X죠. 너무 쉽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X가 이 점피가 여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쪽에다 그림을 그릴게요. 자, 옆에다 그릴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점피가 여기 있을 때 점피가 여기 있으면 자, 요렇게 나오죠. ABP니까 자,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이고요. 여기가 B. 그래서 내가 구하는 넓이는 바로 이거죠. 맞죠? 그러면 자, 여기가 1이고요. 자, 여기 높이도 1이죠. 높이도 1이니까 X가 어디부터? 움직인 거리가 자, 이 길이가 X인 거거든요. 그래서 X가 1부터 어디 사이? 여기가 움직인 거리가 자, 요 변에 있으려면 요까지 거리가 1이고요. 1부터 어디 사이에? 2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X가 1부터 어디 사이에? 2 사이에 있을 때 등호는 여기 넣어도 되고 뭐 여기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SX는 얼마가 나옵니까? 2분의 1 상수함수가 나오죠. 자, 세 번째로 자, 점피가 이쪽에 가 있을 때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자, 요렇게 나왔죠. 자, 점피가 여기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입니다. 삼각형 ABP의 넓이가 SX라 그랬죠. ABP 그러면 요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넓이를 생각해야 돼요. 요 넓이. 그랬을 때 자, 누가 X인가요? 자, 이 전체 길이가 이렇게 움직인 거리 이게 전부 다 X입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쪽 길이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3이죠. 3인데 요게 X니까 요 거리는 자, 요 거리는 3 빼기 X가 나오겠죠. 이 전체가 3이고요. 요까지가 X니까 요 남은 거리는 얼마입니까? 3 빼기 X가 되죠. 그러니까 X가 2부터 어디까지? 3 사이에 있을 때는 자, 요 넓이 SX는 뭐가 나옵니까? 자, 여기 1이고요. 2분의 1 3 빼기 X 이렇게 됐죠. 2분의 1 3 빼기 X. 그러면 자, 요게 두 번째 그림이고요. 자, 요게 세 번째 해당선. 요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따로 안 그렸습니다. 여기 이미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여기 3에는 3까지는 안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등호를 넣지 맙시다. 문제에서 3에 등호를 안 넣어뒀으니까. 자, 3 됐고요. 그럼 S 2분의 1 기억. S 2분의 1은 2분의 1은 어디다 넣어야 됩니까? 이 범위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4분의 1. 오케이. 정답이네요. 자, 니은. 자,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 sx는 상수함수다. 상수함수 맞죠? 오케이. 니은도 맞고요. 자, 디귿. x가 2부터 3, 2부터 3이 여기죠. 여기죠. 2부터 3일 때 sx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x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